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동작을 후보자 토론회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공약 발표를 2분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데, 자, 나경원 후보의 공약 발표, 대부분 지역과 관련된 공약이겠죠?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구체적입니다. 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이 나경원 후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브리핑을 잘 하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이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이런 정치인답게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참 잘 알고 어떤 사안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구나. 어떤 사안을 완벽하게 장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이라고 느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어진 이수진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하는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강남 4구 인류동작을 만들겠다는 나경원, 이제 그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의 효과가 사당로 4차 구간을 확장해서 숭실대 입구역까지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서리풀 터널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의 연장 7호선과 2호선의 연결을 통해서 더 확실한 이 서리풀 터널의 효과가 사당로까지 오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당로 교통체증 문제 저는 4년 전부터 서울시장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나섰습니다. 과천에서 사당에서 이수까지 복합 터널 2개에 대한 KDI 타당성 조사가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복합 터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사통팔달하는 사당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경제의 동작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동작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당 일동에 한전이 드디어 랜드마크 건물 20층을 올립니다. 그것을 기화로 상업지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남성역 역세권 개발은 물론 그동안 모든 규제로 인해서 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분 4종 세트, 도시 재개발 4종 세트를 통해서 원주민이 입주하고 용적률이 확대하고 공공부담이 완화되는 그러한 도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숭실대 입구역에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해 오던 고등학교 유치를 마무리하고 미니 명문여고의 신설을 비롯한 학원가의 유치를 통해서 교육 동작 만들겠습니다. 그 밖에 한계 행정동, 한계 생활 인프라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문화, 체육, 그리고 복지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흑석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아까 나오보님께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나우부님께서 여당 의원일 때도 못하셨고 이번에도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왜 못하셨는지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고등학교 유치는 오랫동안 작업하고 있던 것입니다. 흑석 9구역 자리에 교육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고등학교 유치는 주경 교육감이 협조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사립고등학교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배문고와 대신고가 유력한 후보지인데 배문고의 는 교육부지가 그 배문고 자리가 매우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배문고 부지를 매입할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섭외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지금 대신고는 매우 입지가 좋습니다. 대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장도 작년 말에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저에게
이것이 추진될 경우에 교육청의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겠다고 저에게 구두 약속을 하면서 주민에게 공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고의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촉구하면, 그리고 대신고로 하여금 그것을 팔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 대신고 이전 반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수진 후보가 아까부터 공약 원팀 이야기 하는데, 이수진 후보가 과연 이낙연 후보의 의사를 꺾고 대신고등학교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거 마무리하면 여기까지 됩니다. 듣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하나 실무적 과정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어서 이수진 후보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5선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어떤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되는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선언문 중 나경원 후보님 출마 선언문 잘 봤는데, 선언문에 나경원을 더 크게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후보님이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서울시장 나간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나가신다면 동작은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네, 다음 총선까지 하겠습니다. 동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질문 취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건전한 견제 세력인 그 야당이 좀 더 신뢰 있는 모습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5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당을 좀 개혁해서 야당이 좀 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지금 고민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들입니다.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꼭 당선돼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 한번 나가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작의 정치인을 더 크게 만드시면 아마 동작 주민들을 위해서 더 큰 정말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공약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비슷한 공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실천하는 힘, 그것은 결국 정치인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 나경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우리 동작 주민에게 오롯이 쏟아붓겠다. 동작 주민에게 꼭 일로서 보답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의당 후보가 나경원 의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현금 복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 문재인 정부의 거의 퍼주기식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108석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느꼈던 그 한계에 대해서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선거법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제 언급하신 현금복지에 대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던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현금복지가 그래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냥 지원하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으로 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는지 후보자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전 국민 5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긴급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잘못된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지만, 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더 많이 걷고 다 나눠 쓰자에 지금
그러한 경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400조에서 512조로 100조나 늘어났고요. 또 그 가운데서 그냥 증발되는 예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야당이 조금은 제가 108석의 의석을 가진 원내대표를 하면서는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야당이 좀 더 신뢰받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이렇게 너무 많이 걷고 다 나눠 쓰는 구조를 좀 바꾸자.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금 폭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동작구만 해도 2년 동안 공시지가가 27% 올랐습니다. 결국 보유세 폭탄으로 인해서 이 1가구 1주택자, 특히 노령자의 경우에는 이 주거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을 좀 고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별로 마지막 기조연설을 하면서 마쳤는데 네, 역시나 새 후보 중에서 이 나경원 후보의 마지막 연설이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